내가 지금 사람이 첫 이미지랑 다르구나. 막 그러게 찢어버리고. 다르면 어떡해. 그래서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 나는 아니에요? 영상 찍고 있었잖아. 조심해. 자, 시작합시다. 자, 333번 볼게요. 자, 53쪽. 자, 다음과 같은 원해방 정식에 접하고 기울기가 3이다 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솔직히 봤을 때 공식 대입하고 싶은 건 이해되죠? 그쵸? 이해되는데 얘들아, 원의 중심이 다를 때는 내가 뭐라고 했어? 이거 그냥 정석대로 하는 게 좋다라고 했죠. 맞니?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일부러 원의 중심이 바뀐 것만 들고 온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무슨 형으로 바꿀까? 일반형 표준형으로 바꾸고 나서 다시 생각하자. 자, x-1의 제곱, 자, 더하기, 자, y-3의 제곱인데 상수항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1, 1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1, 그 다음 3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9 이렇게 되면서 결국 반지름이 3인 원이 되겠네요. 자, 그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기울기가 3인 원이 직선 찾고 싶다. 기울기가 3인 직선 찾고 싶다. 이렇게 두 개 있을 거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 녀석은 내가 기울기만 알고 있기 때문에 직선을 정의하게 되면 y는 3x 플러스 뭐 k 정도로 정리할까요?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위쪽은 내가 직선 지울게. 지민아,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랑 뭐하고 똑같다고 했죠? 반지름하고 똑같다고 했죠. 아까 이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있죠, 아까부터.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 또 원의 중심 필요하네. 원의 중심 몇 컴마면 1,3. 그럼 반지름도 필요하겠네. 반지름 몇이야? 루트 3. 그냥 3이죠? 이거 아까 9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치? 잘못 썼죠?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갑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쓰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거 직선도 바꿔야겠네. 3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이다. 자, 갑니다. 루트 x의 개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의 제곱. 자, 거기다가 원의 중심 몇 컴마 몇이야? 자, 1,3을 대입해야 돼. 1,3. 자, 1하고 3 대입하니까 3하고 마이너스 3 더하기 k하고 절대값. 자, 그게 누구랑 똑같아야 돼? 반지름 3하고 똑같아야겠죠. 자, 그럼 정리하게 되면 절대값 k는 3루트 10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k라고 하는 건 두 개가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10이 되면서 자, 우리가 찾는 직선 어디다 대입하면 돼? 여기 k에다가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y절편의 곱을 찾고 싶다고 했는데 얘가 y절편 아니야? 그쵸? k가 y절편이잖아요. 그치? 그럼 첫 번째 y절편은 3루트 10, 두 번째 y절편은 빼기 3루트 10이니까 자, 둘이 곱하게 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90 이렇게 정리되겠죠? 네. 자, 원의 중심이 0,0이 아닐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정석대로 가셔야 돼요. 알겠죠? 내가 필요한 게 뭐고 어떤 조건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334번 볼게요. 자, 지민아, 원의 중심이 0,0인 건 사실 솔직히 말하면 공식 쓰는 게 훨씬 더 빠르죠. 그쵸? 맞아요? 자, 일단 이거부터 확인하자.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위에 점이라고 나와 있죠. 밑줄 치시고 접점이구나. 아, 이 새끼가 접점이구나. 접점이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마이너스 6,k라고 하는 게 원 위에 점이니까 내가 이거 여기다 그냥 대입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냥 대입해도 상관없죠? 자, 그러면 36 더하기 k제곱은 100이 될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k제곱은 뭐가 돼요? 64가 되면서 자, k값은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k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플러스 8만 가능하겠죠. 괜찮을까요? 자, 그럼 좌표 다 구했어. 여기 k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8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자, 접선의 y절편 찾으래. 자, 그럼 이거 접선의 방정식 제가 어떻게 찾으라고 했어? x 하나, y 하나에 접점 대입하라고 했죠. 두 개 다 대입하는 거 아니야? 하나씩만 대입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6x 더하기 8y는 몇이야? 10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녀석이 무슨 절편 찾고 싶다? y절편 찾고 싶다고 했으니까 x에다가 0 대입해야겠죠? 그러면은 8y는 100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 y절편은 몇이야? 2분의 25 뭐 이렇게 되겠죠. 그쵸? 다음 몇 번? 4번. 네. 자, 그리고 넘어가서 몇 번 볼 거냐면 338번 볼 거고요. 유형 21번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38 보도록 할게요. 자, 338번에서 별표 2개. 원의 중심이 0,0이 아닐 때는 계속 신경 써야 돼. 알겠죠? 자, 얘들아, 이거 어차피 일반형 표준형으로 바꿀 거니까 제가 그냥 그림 그리면서 판단할게요. 알겠지?
자, 원이 이렇게 있대요. 근데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냐면 마이너스 1,1이고요. 반지름도 그냥 바로 쓸게요. 자, 반지름도 어떻게 되냐? 뭐야? 3에다가 1 더하니까 루트 5가 되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되겠네. 자, 근데 위에 점이라고 또 나와 있잖아. 위에 점이니까 여기 있는 거야. 몇 컴마 몇이 있대? 지금 마이너스 3,2가 이렇게 있는 거고 우리는 이 접선을 찾고 싶은 거야. 맞니? 자, 그런데 어차피 공식은 쓸 수 없을 거고 뭐 하면 된다고 했어? 자, 반지름에 해당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찾으라고 했잖아. 그치? 왜? 얘네들은 서로 어떤 관계니까? 수직 관계니까 기울기 곱해서 마이너스 1 될 거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파란색에 대한 기울기를 내가 M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3까지 증가했으니까 마이너스 2, 1부터 2까지 증가했으니까 1 이렇게 되겠죠. 맞니? 그럼 내가 실제로 찾고 싶었던 기울기, 노란색 기울기 M2는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얘는 그냥 2라고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가영아, 우리는 기울기도 찾았고요. 접점도 찾았으니까 직선 찾는 게 좋겠죠. 맞니? 그럼 직선의 방정식 쓰게 되면 y는 어떻게 돼? 2 가로 열고 x 플러스 3 그리고 플러스 2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a, 10을 또 지났네. 아이고 대단하셔라. 자, 그럼 y는 자 2x 플러스 6에 8 이렇게 될 건데 a, 10이 돼야 되네. 얘가 10이 되려면 x에다가 몇 대입하면 돼? 1을 대입하면 되죠. 그게 a니까 a는 1, 4번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얘들아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보통 원의 중심이 0,0면 사실은 정석대로 풀기보다는 공식 쓰는 게 더 좋을 거야. 그쵸? 근데 원의 중심이 0,0이 아닐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는 거를 좀 자세히 알아야 돼. 알겠죠? 시험에 이거 안 나오겠지? 그치? 안 나오겠지? 원의 중심이 0,0이 아닌 게 나오겠죠? 나와봤지? 그쵸? 자, 그리고 유형 다음 유형 21번으로 넘어갈게요. 요것도 한 2개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9번하고 마지막 거 할게요. 자, 339번. 자, 점과 원의 그 두 접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A, B, C, D 구하시오 뭐 이렇게 돼 있죠. 정말 말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x제곱 y제곱은 25. 이건 책에 있는 거니까 안 적어줘도 돼요. 자, 그리고 7,1이죠. 7, 마이너스 1. 자, 외부의 한 점 이렇게 있어요. 자, 접선 찾고 싶다. 얘들아 잘 생각해봐. 나도 너네한테 문제 풀 때 계속 도형 그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네도 그려요, 알겠죠? 원 그리고 점 그려서 접선 그려봐, 알겠지? 그럼 내가 필요한 게 뭐고 어떤 조건을 써야 되는지 너네가 그걸 판단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뭐 직선 찾자고. 자, 기울기는 몰라요. 기울기 모르니까 기울기 m이라고 가정하고 기울기 있고 접점 있으니까 정점 있으니까 y는 자 m 가로 열고 x하고 마이너스 7 빼기 1. 호원아 이거 글씨 보여? 괜찮아? 자, 그럼 일반형으로 바꿀게. 일반형으로 바꾸게 되면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m 그리고 마이너스 1은 0이죠. 내가 이거 일반형으로 바꾼 이유가 뭐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은 거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맞지? 자, 그럼 원의 중심 확인해야 돼. 원의 중심 0,0. 자, 그리고 반지름은 몇이야? 5 이렇게 된다는 거야. 공식 없습니다, 이거. 알겠죠? 이거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쓸게요. 자, 분수 두고, 자, 루트 x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의 제곱. 자, 원의 중심이 0,0이니까 대입하게 되면 절대값 마이너스 7m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얘가 누구랑 똑같아야 돼? 반지름 5하고 똑같아야겠죠? 자, 그럼 나머지는 조금 지루한 계산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할게요. 자, 얘를 여기다 곱한 다음에 제곱하면요 49m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4m 더하기 1. 자, 이 새끼는 25m 제곱 더하기 25가 되겠죠.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자, 이항하게 되면 24하고 m 제곱 자 더하기 14m 자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2로 나눕시다. 12m 제곱 더하기 7m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자, 이제 인수분해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되나 모르겠다. 4m, 3m, 그 다음에 4m, 마이너스 3 이러면 딱 될 것 같아. 16 빼기 9가 되면서 7 되죠. 맞습니까? 16 빼기 9 맞아, 종원아? 그치? 7 딱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n값이 두 개가 나오겠네. 첫 번째 m은 몇이야? 4분의 3. 두 번째 m은 몇이야?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가영 괜찮아? 자, 이렇게 두 개 나온 거 다 이해됐을까요? 자, 그럼 이거 어디다 대입해야 돼? 우리가 구한 두 가지의 이 기울기를 처음에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직선 여기다가 다 대입해서 전개하셔야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문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3x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4x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주어진 식을 함수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방정식으로 정리하라는 거죠. 맞죠? 이거 정리는 여러분이 해서 A, B, C, D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몇 번 볼 거냐면은 3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3번. 별표 하나만 해줄게요. 얘들아, 거기다가 밑줄 한번 쳐줄래요?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주소.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라고 돼 있어. 자, 그럼 원이 있대요. 원이 있대. 자, 근데 내가 여기다 점을 찍어서 접선을 그릴 건데 그 접선 두 개가 서로 수직이라는 거야. 이렇게 하나 있고 접선. 자, 이렇게 하나 있대요. 둘이 수직이래. 괜찮니? 자,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 또 반지름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하나 되고 이렇게 하나 되잖아, 그치? 자, 그때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 된다고 했죠? 반드시 정사각형 된다고 했죠. 이거 중3 때도 배웠던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가 결국은 다 반지름의 형태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일단 그림은 이런 거야. 자, 근데 문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요. 원의 중심이 0,a라고 돼 있어요. 0,a라고 돼 있고요. 자, 그 다음 반지름 몇이라고 돼 있어? 반지름이 루트 5라고 돼 있네. 그럼 여기가 다 내변의 길이가 루트 5인가요? 따라왔어요? 자, 그 다음에 외부의 한 점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풀이 방법이 조금 달라. 우리가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이 도형이 정사각형이 된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자, 여기다가 내가 뭘 그렸을 때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그렸을 때 직각 이등변 삼각형 된다는 거 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치? 맞아? 그럼 정원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여기도 루트가 되는 거 이해돼? 그럼 외부의 한 점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냐면 루트 10이 돼요. 괜찮아? 1대 1대 루트 2 우리 삼각비 배웠잖아요, 그치? 맞아? 그럼 결국 끝난 거 아니야? 결국은 마이너스 1,0에서부터 0,a라는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뭐가 된다는 거야? 루트 10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치? 맞아? 자, 그러면 0에서 마이너스 1 빼서 제곱하니까 1, a에서 0 빼서 제곱하니까 그냥 a 제곱이 될 거고 이 새끼는 그냥 반지름의 제곱 10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찾는 a가 두 개가 나오네. 하나는 3, 하나 빼기 3.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양수 a 값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얘가 되겠죠. 맞니? 그러니까 문제에서 사실 요구하는 거는 우리 방금 풀이가 뭐였어? 자, 외부에 한 점이 있다. 기울기를 가정해서 무언가 요 지랄을 떨어라 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풀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야. 적성 구해서 반지름 이용해서 D하고 R 똑같은 거 이용해서 뭘 찾으라고 하는 건데 이미 정사각형이라는 좋은 도형의 힌트가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걸 써놓은 게 가장 베스트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굳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알겠죠? 도형이 보이면 도형 활용하시면 돼요. 알겠니?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진행할 건데 여러분 오늘 했던 것 중에 안 해도 상관없긴 한데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요. 다시 41쪽으로 넘어갈게요. 41쪽으로. 요거까지만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접선 찾는 방법이 아까 제가 세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접선까지는 아닌데 네 번째 이게 뭐가 있냐면요.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기하 내용이에요, 기하. 여러분 그 학교 그 설명회 봤을 때 선택 과목 할 때 기하 선택 과목 확인했니? 1학년 선택 과목밖에 없었어? 이번에 선택할 때? 너네 뭐 음악 이런 거 선택했잖아. 1학년 내용밖에 없었어? 이게 기하가 지금 도르고 행신고도 있긴 하구나. 네, 도르고에서 2학년에 편제될 행신도 마찬가지일 거야. 알겠지? 1학기냐 2학기냐 그 차이긴 한데 요거 지금 올해 2학년의 선배들 중에서 기하 선택한 애가 한 명밖에 없어 대세에서. 100명이 안 돼 지금. 2학년 선배 중에서 기하가 100명이 안 돼. 그러니까 왜냐면은 너네 그러니까 지금 고3 되는 선배 있죠. 걔네는 기하를 하면은 되게 중요한 과목인 것처럼 보이잖아, 그렇지? 얘가 절대평가야. 절대평가인데 그 너네가 1학기 종합으로 100점 했을 때 수행이 50점이고요. 지필이 이제 50점 이렇게 돼. 50점 돼.
그럼 수행평가만 만점 받으면은 지필만 잘 보면 되는데 이게 절대평가잖아. A, B, C, D 이렇게 있는데 얘가 75점이면 만점이야. A야 그냥. 그럼 봐봐. 지필에서 25점만 받으면 되죠. 그러면 그치? 그럼 원래 기말고사를 본다고 하면 100점 만점이잖아. 그 100점 만점에서 50점만 받아도 돼. 실제로 그랬어. 왜냐면 중간고사를 안 보고 기말고사만 봤거든. 그럼 기말고사 100점 중에 50점 받으면 지필 25점 받았죠. 수행평가 만점 받으면 50점이죠. 그럼 두 개 합쳐 75잖아. 그럼 A 등급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선배들 같은 경우 그냥 기하를 하라고 했거든. 시험이 쉬워. 선생님도 이게 절대평가라는 걸 아니까 시험 2주 전에 모의고사를 하나씩 봐. 거기서 숫자만 바꿔서 되더라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너가 교과서는 건드릴 만한 공부하면 다 맞을 수 있어. 그런데 혹시나 불안하니까 내가 전날과 전전 시간에 내가 모의고사도 볼게. 거기서 나와. 이렇게 한단 말이야. 대부분 넘거든. 근데 지금 너네는 이게 기하가 뭐냐면은 그거잖아. 상대평가잖아. 그치? 근데 이제 문제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몰라. 왜냐면 자료가 없어. 예전에 선배들이 봤던 자료는 의미가 없어. 왜냐면 너네 어차피 상대평가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요거 기하 선택할 때 나중에 고민 정말 많이 하세요. 나 기하 할만할 것 같은데? 아니야. 얘들아, 너네 대수하고 미적분 할 때 기하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편제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기하가 만약에 1학기 과정이다 라고 하면은 대수랑 기하를 같이 해야 되고요. 2학기 과정이면은 미적분하고 기하를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수학을 2번 봐야 돼, 시험을. 그러니까 이걸 너네가 할 수 있겠다라고 감용을 하시면 좋은데 그냥 나는 기하 듣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해야지라는 마인드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 나중에 알겠지? 잠깐 길 샜는데 자, 아무튼 요거 네 번째 극선의 방정식 볼 텐데 자, 극선이 뭐냐라는 거야. 극선 이거 기하에서 나중에 나오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했던 게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외부에 한 점이 있으면 여기서 내가 접선 몇 개 그릴 수 있다고 했어? 하나, 그리고 둘 그릴 수 있다고 했고 이 정도는 사실 중학교 때도 이미 배웠던 거니까 이해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야. 괜찮니? 자, 근데 내가 접선 두 개를 그렸을 때 생기는 뭐가 존재해? 접점이 두 개 존재하죠. 그쵸? 자, 여기서 접점이 존재하고 여기서 접점이 존재하죠. 이해됐니? 근데 이 두 개의 접점을 이어서 만든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 새끼를 극선이라고 합니다. 이 새끼를 극선이라고 해요. 근데 이 새끼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요. 직선 구해서 연립해서 좌표 다 구해야 돼. 많이 힘들죠, 그쵸? 그래서 방법이 하나 있어. 뭐냐면요. 자, 여기 외부의 한 점이 뭐 x1, y1이다. 근데 원의 방정식이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자, 그러면 이 극선을 찾는 공식은 뭐냐면 자, 이 외부의 한 점하고 원을 이용해서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어디선가 많이 봤던 공식이죠. 그치? 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이 공식은 뭐야? 봐봐. 원하고 접점이 주어졌을 때 생기는 이 접선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어진 좌표의 개념이 달라. 우리가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이 점은 뭐였어? 접점이었잖아요. 그치? 근데 얘는 접점이 아니라 외부의 한 점이죠. 맞아? 공식의 형태는 똑같은데 주어진 점의 좌표가 달라요. 알겠죠? 이것도 구분해서 할 줄 알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증명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육과정 외라서. 알겠죠? 뭐 필요하신 분은 적고 남은 시간에 교재 정리할 건데 그 전에 뒤에 숙제를 좀 낼게요. 작은 마무리. 자, 당연히 54쪽까지 다 하셔야 되고요. 자, 55쪽에서 제가 저번에 544번, 547번, 49번, 50번 하라고 했죠? 네, 넘어가서 자, 56쪽에는 51, 52, 54, 55번 하라고 했죠.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57쪽에는요. 58번, 358번, 360번, 361번, 2번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58쪽에는 63, 64, 67, 68 그러니까 밑에 세 문제 빼라는 겁니다. 알겠죠? 얘들아, 이게 뭐 내 거는 이제 교사용이가 좀 다른데 너네 다시 알려줘요? 맨 마지막 쪽 폈어? 거기 밑에 세 개 빼라고. 봐봐. 내 거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 여러분 책 보면 그냥 문제 적혀 있잖아요. 그치? 내 거에는 여기 난이도도 레벨링 돼 있거든요. 그것 중에서 좀 더러운 건 뺀 거야. 알겠지? 웬만하면 이제 B제로 B 이 정도 되는 수준만 하라고 하는 거야. 그 중에서 조금 더 어렵지만 필요한 건 내가 하나 정도 넣었어. 알겠죠? 그래서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에 교재 정리하도록 할게요.
말하라고.